이 식물 하나가 내 통장을 박살냈습니다. 그 화분 언제부터 있었죠?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누가 줘서 예뻐서 두었을 뿐인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고 가게에 손님이 끊기고 가족 건강까지 이상해지던 이유가 화분 때문이었다는 걸요. 여러분, 농담 같죠? 근데 풍수, 기운, 재물운 이런 거 무시하면 통장도 무시당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면 지갑 털리고 운까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당신의 돈을 흡수하는 저주받은 식물들. 첫 번째, 개운죽과 행운목. 이름만 보면 아주 기분 좋은 애들이죠. 행운, 개운 들으면 몸이 다 시원해져요. 근데 몸통이 댕강 잘려있다? 그건 행운도 댕강, 재물도 댕강 이라는 뜻입니다. 절단된 기운은 운의 흐름을 커트해버려요. 잘못 키우면 그 집 재물운이 완전히 잘립니다. 왜 손님이 줄었나 했더니 화분이 손님보다 먼저 나갔던 거예요. 두 번째, 넝쿨 식물. 스킨답서스, 아이비. 이름은 귀엽죠? 하지만 얘네는 밑으로 축 늘어져요. 이게 뭔 뜻이냐? 돈도, 기도, 기운도 전부 밑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풍수에서는 덩굴은 가난의 촉수라고까지 말합니다. 지갑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비어가는 방향으로 기운이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복숭아 나무. 복숭아, 그 달콤한 과일? 아닙니다. 복숭아 나무는 가장 강력한 음기식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남자 가장이 있으면 그 운세가 뚝 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풍수학적으로 가정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기운이 있다고 해요. 복숭아는 먹는 걸로만 즐깁시다. 키우는 건 집안의 종말 신호입니다. 네 번째, 죽은 식물, 시든 꽃.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죽은 기운은 운의 종말입니다. 죽은 화분을 집안에 둔다는 건 집에 귀신 방송 틀어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놈도 있지만 좋은 놈도 있습니다. 부자의 비밀병기, 재물운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는 식물들. 자, 이제 반전의 시간입니다. 재물운을 뺏기는 건 싫고 받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메모하세요. 재물 상승의 아이콘이자 실제로 부자들이 애용하는 운의 장치입니다. 1위는 몬스테라입니다. 넓은 잎, 둥근 모양. 몬스테라는 잎이 아주 크고 넓게 퍼진 모습이 특징인데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둥글고 넓은 잎일수록 좋은 기운을 잘 모으고 축적한다고 봅니다. 몬스테라는 기운을 끌어당기는 안테나처럼 재물운을 모아 흩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특히 잎에 뚫린 구멍은 기운이 순환되는 통로로 해석되는데요. 이 순환이 재물의 흐름이나 투자 회전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몬스테라를 부와 번영의 상징으로 인테리어 소품에 자주 활용하곤 하죠. 풍수적으로는 현관 옆이나 남동쪽 혹은 거실의 동쪽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위는 금전수입니다. 이름이 이미 스포입니다. 그냥 돈나무입니다. 줄기부터 잎까지 탱글탱글. 이건 풍수계의 복권 1등이죠. 금전수라는 이름 자체가 돈을 부르는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느끼실 텐데요. 이 식물은 두툼한 줄기와 반질반질 윤기나는 잎이 특징인데 풍수에서는 목의 생명력과 토의 안정감을 동시에 지닌 식물로 여겨집니다. 이런 조합은 재물을 모으는 데만 그치지 않고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주는 힘도 있다고 해요. 생명력이 강하고 관리도 쉬운 편이라서 집이든 사무실이든 어디에서든 꾸준하고 안정적인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로 추천됩니다. 배치할 장소로는 거실 남쪽이나 서쪽이 좋다고 합니다. 3위는 고귀한 기운의 대표주자, 난초입니다. 난초는 단순히 예쁜 식물을 넘어서 풍수에서는 맑고 고결한 기운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해부터 중국에서는 군자의 품격을 나타내는 식물로 꼽힐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식물은 재물의 양보다도 기운의 품격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특히 잘 어울립니다. 또한 난초는 개인의 인품과 집안의 품위를 높여줄 뿐 아니라 인연운, 명예운, 그리고 귀인의 도움까지도 함께 불러오는 식물로 여겨져요. 이 식물은 서재나 응접실,
혹은 서쪽이나 북서쪽처럼 귀인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관리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키웁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돈의 기운. 정성을 들이면 돈으로 보답해주는 식물이에요. 기업 회장, 셀럽들이 왜 난초 덕후인지 이제 아시겠죠? 사위는 고무나무입니다. 돈 기운을 쌓고 또 쌓고. 고무나무는 두꺼운 잎과 튼튼한 뿌리 덕분에 축적의 기운을 대표하는 식물인데요. 풍수에서는 이 식물을 목의 생명력과 금의 응축력을 모두 갖춘 존재로 봅니다. 말 그대로 재물, 부동산, 저축 같은 실질적인 자산을 차곡차곡 쌓게 도와주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먼지도 잘 쌓여요. 좋은 기운만큼 먼지나 탁한 기운도 잘 흡수하는데요. 그래서 자주 닦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기운이 정체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해요. 꼭 잊지 마시고 잘 닦아주세요. 그래야 복도 닦이고 인생도 닦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서쪽이나 남서쪽 또는 현관 근처처럼 안정과 연결된 자리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디에 두느냐가 전부를 바꿉니다. 식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집안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기를 뿜어내는 존재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식물의 생명력이 집안에 고여있는 기운을 순환시키고 양기를 북돋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식물만 잘 고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이게 집안의 기운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이에요. 첫 번째로 아이방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방은 아직 자라고 있는 아이의 순수하고 가벼운 기운, 즉 청기가 흐르는 공간인데요. 여기에 식물의 강한 생기나 습기가 더해지면 오히려 그 순수한 기운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크고 무성한 화분이나 관엽식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의 성장 에너지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침실입니다. 여기도 식물과는 잘 맞지 않아요. 침실은 정적인 음기의 공간이죠.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식물은 기본적으로 양기와 수기를 갖고 있어서 침실의 음기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불면증이 생기거나 피로가 쌓이고 기혈순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머리맡 주변에는 식물을 절대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현관은 식물을 두기에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현관은 기가 드나드는 입구, 즉 에너지의 첫 관문이거든요. 이곳에 건강하고 생기 있는 식물을 두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은 걸러지고 좋은 양기와 재물운이 집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단 현관 정면보다는 옆쪽이나 측면의 여백 공간에 자연스럽게 배치해주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요. 북동쪽과 남서쪽 이 두 방향은 풍수에서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북동쪽은 산의 기운이 뻗어나오는 방향입니다. 풍수에서는 복덕이 쌓이는 방향이라고도 해요. 이쪽에 식물을 두면 재물운, 부동산운, 신용운 같은 기운이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서쪽은 대지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모성적인 안정감, 인연, 가족운과 깊은 연관이 있는 방향인데요. 이 자리에 식물을 두면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인연운이나 안정된 생활 기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식물을 이 방향에 배치한 후 며칠만 지나도 계약이나 돈 혹은 새로운 인연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게 바로 기가 모이고 순환하는 풍수적인 작용이 나타나는 순간인 거죠.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당신 집엔 어떤 식물이 있나요? 예쁜가요? 관리는 잘 돼 있나요? 그거 하나가 당신의 재물운을 바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근심은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주변에도 그 복 나눠주시고 제게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구독자님의 하루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복세 편안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